낙석, 낙준. 네. 대체 뭐가 맞느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광주서 눈물 보인 이낙연, 이번 주 탈당 운 뗐다. 광주에 온 이낙연 전 대표 눈물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보이면서 이번 주에 탈당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거죠. 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운을 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다음 기사 이어보겠습니다. 호남관 이낙연, 이번 주 후반 용서 구해야 할 듯.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구체적으로 탈당은 어느 정도 있었고 추후에 이준석 대표나 김준석 대표랑 합당하실 때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낙연 신당 지금 하루가 다르게 구체화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압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직접 얘기를 했는데 주홍규 의원님,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아직 뭐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퇴원을 한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신당 가는 길을 멈출 순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타임 스케줄대로 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사실은 조금 그런 발언들을 늦추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었지만 네. 이제 그냥 드라이브를 거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신의 타임 테이블대로 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 안에 용서가 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내가 민주당을 지키지 못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가 민주당의 적통으로서 이걸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소회와 네. 회환을 좀 거기 용서라는 단어 안에 묻어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호남 민심에 대한 구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호남의 적자다. 네. 그러니까 호남의 민심에서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게 조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좀 불편한 부분이 누구든지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조금 너무 앞서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강 정책이라든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희망을 드리겠다라는 어떤 구체적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빅텐트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조급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요동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요동칠 수 있는 여지는 원칙과 상식이 어떤 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빅텐트의 그 동력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원칙과 상식의 4명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여기서 이낙연 전 대표가 용서라고 얘기를 한 거는 민주당한테도 그리고 호남 민심에도 좀 호소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 창당 추진 과정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관련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욱 멀어졌습니다.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네, DJ의 유언처럼 단합하고 통합해야 된다. 사실 이게 이낙연 전 대표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언론이 보기에 이거 이낙연 전 대표한테 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말씀은 지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에 절망한 많은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 하십니다. 그런 국민들께 희망의 선택지를 드려서 그분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당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급한 길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이건 지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두 사람이 약간 다른데 방점을 찍고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디에 방점을 찍는 게 맞는 겁니까? 희망을 만들어내야 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DJ 정신,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면 야권은 통합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민주당도 그동안에 여러 굴곡을 통해서 분단과 분열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통합하자. 그리고 내부 분열은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은 바로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내부에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도 DJ 정신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특히 이낙연 대표 용서를 구한다고 했는데 과연 용서가 구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는 거대 양당에 대한 한계 그리고 국민적인 뭔가 혐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제3지대의 필요성이나 일부의 그런 무당층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면 거대 양당에 대한 혐오의 반사이익을 얻는 제3의 그런 신당 창당이 아닌 정말 제3의 시대가 이런 한계 속에서 어떤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거대 양당에 대한 공격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더 나은 선택지냐 새로운 선택지냐라는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에서 단합과 통합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메시지다. 지금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가 구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완곡하게 하셨어요.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낙연 이번 주 내 탈당 시사 내일 양금석과 회동주목. 양금석 누구냐? 양향자, 금태섭, 이준석과 회동을 합니다. 만납시다 하고 만나는 건 아니긴 합니다. 내일 양향자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이고요. 금태섭 전 의원, 이준석 대표까지도 다 한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또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툭 던진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있는 겁니다. 그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정당을 합쳐서 출마한다든지 기호 하나로 출마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논의를 해야죠. 그런 거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근데 아직은 하겠다는 것마저도 아직까지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확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 느슨한 연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기호를 갖고 우리가 같이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뭔가 굉장히 다양한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이 방법들이 있다,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한테 낙성연대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그 낙성연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우선 그 조어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받아들이기 싫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내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께서 당에 대한 애정 어린 또 쓴소리는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언론에서 너무 막 신당 얘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은 지금 낙석연대 뭐 이낙연, 이준석 만난다 이걸로 다르게 말하면요 낙석주의가 됩니다. 워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석주의다 이렇게. 네, 낙석연대라는 말 내가 거부한다, 받아들이기 싫다, 의도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낙석이라는 말 자체를 좀 거부한다라고 했는데 낙석주의라면서 이제 장경태 의원이 앞서서 12월에 했었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뭐 낙준이든 낙석이든 네, 일단 양금희 의원님 곁에서 보시기에 연대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연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 제3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양당 정치의 극한 대립에 대한 피해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양자 한국의 희망을 대표하는 대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그런데 단 이제 제가 우려하고 하는 점은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네거티브 방식의 지금 제3지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당 정치의 피해만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는 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해 나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자기들의 가치와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제3지대가 성공하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성공하기 힘든 형태의 저는 실험과 같은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새로운 신당의 새로운 모색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대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좀 실험적인 부분도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별로 없다. 그래 이준석 대표는 느슨한 연대를 얘기했는데 단단한 연대해도 승리할 수가 쉽지 않은데 느슨해갖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4인 4색이에요. 네. 그러니까 각기 색깔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진짜 민주당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슈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뭐 현역 의원들도 좀 입당이 되고 하면 네. 뭐 호남에서 또 표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또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의 어떤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다음에 뭐 그 양영자 의원이었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어떤 당이 있는데 사실 이제 당의 수준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본인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빅텐트인데 아마 양영자랑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네. 본인의 어떤 빅텐트를 가지고 결국 국민의힘에서 어떤 보수 텐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어느 정도의 세력이 돼서 총선에서 만약 어느 정도 표를 얻으면 결국 국민의힘하고 또 합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 다른데 일단 저런 모양새로 취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세운 당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지 뭐 국민의힘이 됐건 어느 쪽에서든 같이 합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이제 잠정적으로 그 전 단계로서 어떤 의견 교환에 불과하지 같이 뭐 단단한 연대로 가기에는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중에 단단한 연대를 해도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느슨한 연대하면은 이기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4인 4색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가능성이 좀 낮다.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좀 분분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뭐 연대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이낙연 신당 자체는 지금 기차가 출발을 한 걸로 보이죠. 먼저 출발해서 가장 먼저 신당의 선두에 지금 서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이미 창당한 거 말고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가장 선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소셜미디어로 당원 모집한 이준석 신당 4만 명 넘겨. 이준석 전 대표 자신의 SNS에 나 4만 명 넘었습니다. 우리 신당 4만 명 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그거 계속 갈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혁신당 4만 명 플러스 알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원규 의원님. 네. 사실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을 해서 4만 명을 일주일이 채 안 됐거든요. 그 사이에 4만 명인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근데 이게 가능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있는 게요. 이제 가능성은 항상 신당 창당할 때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그런 정치 문법에서 조금 더 이제 쇄신하고 네.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가능성인데 온라인 플랫폼을 이준석 전 대표도 알 거예요. 그 휘발성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원하고 이걸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의당원은 진보신당 때부터의 계속하는 그 충성당원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갖고 있는 역사와 정통성을 같이 한 인원들이 4만 명대 후반인 거고요. 지금 이렇게 4만 명대가 모였다고 하는 거는 그냥 온라인 플랫폼에 나오는 커뮤니티 효과, 그거를 이제 플래시 몹 효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유행이 탔을 때 들어오는 그러한 움직임,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 나중에 어떻게 휘발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봐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한가 보는 거는 네.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마 이준석 그 전 대표 이제는 개혁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인데 정강정책을 발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나 빅텐트가 그냥 이삭죽기를 하는 정당이 아니라 네. 정말 대안 세력으로서 어떤 걸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오늘이나 내일의 발표에 한번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고 온라인에서 이 정도로 4만 명을 넘겼다는 거에는 저는 휘발성의 위험성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온라인으로 4만 명이라는 수가 굉장히 크고 의미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어떤 여의도 문법상으로 저비용으로 이렇게 온라인 당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건 큰일이지만 하지만 휘발성을 생각해야 된다. 플래시몹 효과까지도 말씀을 하셨을 때 우 하고 모여서 커 보일 수 있지만 또 언제 또 다 빠져나갈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사실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입니다만 다 이준석 신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냐? 기존 정당 말고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낙연 신당이 생긴다고 한다면 지지할 것이냐를 물었었는데 여기를 좀 볼까요? 네, 신당이 출범하지 않을 기존 정당으로 봤을 때 민주 37, 국힘 34, 없다 22였었는데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생긴다고 하면 민주 33, 국힘 27, 이준석 신당 12, 이낙연 신당 8입니다. 그리고 없다가 14로 줄었어요. 네. 특히 부울경 지역을 따져서 본다고 한다면 29, 44, 23이었었는데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26, 36, 16 그리고 2로 나뉠 수 있다. 사실 뭐 부울경은 이낙연 신당의 지지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신당이 16까지도 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아까 휘발성 말씀하셨어요. 위험성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신현영 의원님. 한편으로는 또 신당이 간단하게 볼 건 아닌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여론조사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뭐 신상 효과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신상 효과.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선택하고 싶은 국민적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지지를 하는 게 뭔가 개혁적이고 새로워 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선거가 한 90일 남았는데요. 90일이면 선거를 뛰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 번 기류가 바뀔 수도 있고 실제로는 선거 막판이 되면 될 사람을 찍는 또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출발인 만큼 앞으로 90일 여정을 제3지대가 어떻게 하느냐 또 뭐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사불란하게 또 국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 여정을 어떻게 완주하느냐를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